예, 3부는 역사 지금 대담 시간이죠. 역사 대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역사 대담이죠. 유적준 교수님 모시고 이승만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을 시대적 배경과 연관해서 진행하는 대담이죠. 25탄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24탄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연구의 아주 중요한 자료로 알려진 송철회고록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1933년 있었던 제네바 국제연맹 회의,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의 활동, 그리고 여기에 당시 국제 정세는 어땠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다루어 보겠습니다. 유적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1933년 제네바 국제연맹회의. 저희가 이제 제네바 국제회의 이런 건 지금도 이제 보통 쓰는 용어지 않습니까? 무슨 인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네, 거기 뭐 국제기구가 많아서 여러 가지 종류의 국제적인 국제회의가 있을 때 제네바가 굉장히 그 인기 있는 국제회의 장소. 그렇죠. 이제 국제형사재판소 같은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전범들에 대한 문제 이런 거 나오면 제네바가 항상 나오는데, 이 1933년도에는 제네바 국제연맹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 당시에 일단 정세 상황 어떻게 해서 제네바 국제연맹 회의 때 어떤 소재, 어떤 상황에서 올라왔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일본의 이제 만주국 설립 등을 포함해서 당시 정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1930년, 31년부터 1933년까지 1930년대 초반에 그 상황을 포함해서 당시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이제 중국과 일본 주변 국가들의 당시 상황을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말하자면 그 근대화의 명치유신에 성공하고 네. 그 청일 전쟁에서 이기고 러일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주변으로 팽창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를 이미 1910년에 이제 마지막 합병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반도까지는 일본 입장에서 진출을 했는데 그 다음 단계는 이미 타이완 먹었고 네. 한반도 먹었고 그다음에 만주를 넘보고 싶은데 만주는 이제 중국이 그때 국공 내전을 하느라고 제대로 말하자면 그 자기 영토를 지키는 활동을 제대로 못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본토에서 공산당하고 저 장개석 국민당하고 전쟁을 하고 있을 때니까 러시아는 이제 공산주의 혁명을 하고 나서 그 나름 그 뭐 뭔가 자기도 강국이라고 생각했지만 유럽에 매여서 별로 그 만주 쪽에 어떤 이해가 물론 있는 나라인데 제대로 그 자기네 이해를 관철시키지 못하는데 이제 일본만 굉장히 그 강대국으로 향하면서 만주를 먹으려고 해서 실제 만주에다가 만주국을 세운 게 1932년입니다. 그래서 1932년에 만주국이 서고 그 만주국이 뭐 일종의 그 당시는 동아시아의 엘도라도 황금을 낳는 땅 같은 그런 이제 그 모습으로 바뀌고 있었고 그것이 이제 일본의 이제 세계 침략하는 어떤 전초 기지로 만주에다가 공업지대를 엄청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가 나중에 사실은 그 박정희 대통령이 만주국에서 잠시 그 근무를 했잖아요. 예. 그때 이제 만주국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공업화를 했었는데 70년대 그 중화학공업화가 1930년대 만주에서 있었던 만주국의 그 중화학공업화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추진하는 방법이 그 정도로 이제 만주가 엄청난 그 공장이 막 엄청난 시설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많이 글로 가고 그 당시 이제 한반도가 이미 일제 식민지가 되고 식민지가 되기 전에도 만주는 새로운 기회의 땅이라는 인식이 조금씩 있어서 만주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했었습니다. 한인들이. 근데 이제 만주국을 일본이 세우고 공식적으로 나름 그때 기준에서 공식적으로 야 만주에 이주하면 이러이러한 혜택을 주니까 만주로 가라. 장려한다라는 정책을 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주에 많이 갔어요. 근데 만주는 하여튼 그 원래는 간도라고 해서 그 사이간자를 씁니다. 그래서 중국과 한국 사이에 있는 땅이다라는 이제
그런 데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뭐 옛날 그 세종 때 보면 육진을 개척하고 할 때부터 이제 만주 쪽으로 진출을 많이 했고 역사적으로 그런 관계인데 이제 이 1930년대는 만주국이 서고 만주국이 엄청난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니까 한인들이 많이 이주를 해서 많이 살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었던 때인데 마침 그때 이제 제네바에서 국제회의가 열렸어요. 1937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제연맹이라는 이제 유엔 국제연합이 유엔이잖아요. 유엔은 2차 대전 이후에 생긴 국제기구고 2차 대전 이전에 1차 대전 이후에 생긴 국제기구가 국제연맹인데 이 국제연맹이 여러 가지 세계의 현안을 논의하는데 이제 그때 가장 현안이 만주를 일본이 먹은 거, 만주를 일본이 장악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아니 왜 일본이 우리나라 영토인 만주를 얘네들이 차지하고 거기다가 만주국을 세우고 하는데 이거 문제 아니냐 하면서 국제사회에다가 이거 일본의 만행을 좀 응징해달라, 규탄해달라라는 그 어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리튼 보고서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가 이제 영국 사람인 리튼이 이제 중심이 돼서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태리나 이런 데 대표들이 관여를 해서 6명인가 7명으로 된 그 보고서를 만주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은 만주가 역사적으로 어떤 그 지역이었고 그 지역에 지금 헤게모니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 과거에 헤게모니를 차지하고 있던 중국 이 나라들의 관계는 어떻고 거기 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만주라는 지역은 누구 어느 나라의 그 주권이 미치는 영토라고 판단해야 되는지를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제연맹 회의에서 이제 논의하려고 기초 보고서를 만든 겁니다. 네. 이게 일본이 만주를 먹었어요. 만주국을 세우고 나니까 그 만주국 세운 것 때문에 중국은 일본이 이거 잘못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다라고 국제사회에 어필을 했고 그 어필을 평가하기 위해서 일단 보고서부터 만들자라고 한 보고서가 유명한 그 리튼 보고서라고 우리가 일명 리튼이라는 사람이 그 보고서 작성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 리튼 보고서라고 부르는데 그 리튼 보고서를 이제 그 마지막에 애드호c 커미티가 그 특별한 그 위원회가 이제 조사를 했고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총회에 보고를 해서 그 총회에서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그 참가국들이 투표를 해서 그럼 만주는 중국 땅이라고 결정해야 될지 일본 땅이라고 결정해야 될지 논의하자 하는 회의가 열리는 거라 이승만이 이 회의에 우리가 그러면 만주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한국인들의 국정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이 독립된 국가로 있어야지 일본의 식민지로 지금 전락을 했는데 한국을 독립시키는 게 만주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가장 기묘한 일이다라는 주장을 하러 제네바에 갑니다. 예. 이승만 대통령. 그러면 이제 가서 지금 말씀하신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이 이제 국제연맹 회의를 통해서 일본의 만주 침략의 부당성 문제를 알리기도 하고 중국과 일본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조사했던 그 조고서 채택을 위해서 회의가 소집이 됐다고 하셨는데 네. 당시에 그럼 이승만 대통령은 이 국제연맹 회의에 가서 어떤 활동을 했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상황을 지난번 말씀드린 거하고 연관지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1925년인가에 네.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대통령을 이제 탄핵을 당했고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와 관계가 거의 끊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하와이에 와서 동지회를 만들고 동지촌 활동을 하면서 또 동지촌이 실패하고 그러면서 정말 인생 최악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상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 그 상해의 주도권을 놓고 뭐 온갖 세력이 다투다가 김구 쪽이 이제 드디어 득세를 합니다. 상해에서. 네. 그래서 그 김구가 이제 말하자면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가는 그 과정에 있으면서 김구는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한테 특명 정권대사 상해 임시정부의 대표로 우리가 파견하는 특명 정권대사다라는 직책을 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임시정부의 관계가 복원이 된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탄핵을 당했다가 마침 탄핵을 당해서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끊어졌죠. 각자 활동을 하다가 이제 제네바에서
이런 국제연맹회의가 열리는 사실을 알고 여기 가서 내가 좀 일을 하겠다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의지를 밝히니까 상해 임시정부의 김구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한테 그러면 그런 활동을 하는 특명 정권대사로 상해 임시정부의 특명 정권대사로 이승만을 임명한다라는 임명장을 보냅니다. 뭐 그게 실제 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도 하여튼 나름대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임시정부와 관계를 복원하는 거죠. 탄핵당한 사람이 이제 다시 직책을 받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직책을 가지고 상해로 가서 물론 그 국제연맹의 정식 회원국 대표가 아니니까 그 회의장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갖고 있는 미국에서 이거 온갖 그 서양 사람들과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좋은 분이기 때문에 국제연맹에 온 여러 국가의 대표들 무슨 대사 무슨 특사 이런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뭐 미국 대표 길버트 뭐 노르웨이 대표 랭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회의장 바깥에서 만나는 거죠. 연락하고 그래서 뭐 밥 먹자 뭐 차 마시자 그러면서 만나서 이제 만주를 해결하는데 국제연맹이 관심이 있으면은 진짜 만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조선이 독립을 해야 대한이 독립을 해야 이게 만주 문제도 해결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것을 자기의 주장을 이제 정리한 책자를 하나 발간을 합니다. 작은 책자를. 그 책자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조금 이따 띄워드릴게요. 네. 그 책자가 이제 제목이 더 코리안스 인 만추리아 그래서 만주의 한인들이라는 소책자를 만들고 그 소책자의 내용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립튼이 만든 이제 현지 조사한 보고서가 UN 이름으로 만든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서 이제 제대로 조사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주에 사는 사람들은 뭐 일본 사람, 원래 만주 사람, 중국 사람, 뭐 몽고 사람, 또 조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섞여서 만주는 뭐 그 에스닉 그 분포가 어떻게 되고 인종적 분포가 어떻게 되고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변했고 하는 것을 이제 정리한 것 중에서 한인들하고 관계된 부분을 다 끄집어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리튼 보고서가 200페이지 가까이 되는 물론 뭐 정식 책자는 아니고 타이핑한 보고서인데요. 200페이지가 넘는 긴 보고서입니다. 그 중에 이제 그걸 미리 구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중에서 리튼이 쓴 그 위원회가 쓴 그 한인들 문제를 정리한 다음에 요거는 제대로 분석을 한 것이고 요거는 요거에 모자라고 요건 잘한 거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잘못한 거고 하는 걸 정리한 글을 내면서 결론이 그래서 만주에 있는 조선을 독립시켜서 만주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인들은 조선이 국적을 줘야지 만주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펴는 책자를 내고 그거를 이제 국제연맹 회의에 온 온갖 외국 대사들한테 막 돌립니다. 개인적으로 돌리고 국제연맹 사무국에다 부탁해서 자기가 부탁하면 안 들어주니까 이제 영향력 있는 그 국제연맹의 맞으면 보직을 갖고 예컨대 무슨 뭐 사회자라든가 무슨 뭐 위원회 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국제연맹 사무국이 이 문건도 이번 국제연맹 총회에서 결정할 중국 문제에 대해서 만주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자료로 국제연합 사무실 회원국들한테 다 배포를 해달라. 그래서 배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언론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언론에 막 그 지역 신문에서 막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스위스 신문에서 보도가 되고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국제연맹 회의를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은 1933년 1월달, 2월달에 국제연맹 회의가 만주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개최됐는데 거기에 가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서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조선을 독립시키면 만주 문제도 저절로 해결이 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한 외교적 반응을 얻습니다. 언론의 반응, 외교가의 반응. 그게 이제 그 33년 제네바 회의에 가는 거죠. 그렇군요. 자, 댓글 중에 초심이란 분이 댓글을 주시는 건 좋은데요. 반복적으로 카피해가지고 글을 올리시는 건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삭제를 좀 해주세요. 자기 의견을 개인적으로 내는 건 좋은데 특정한 목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동일한 글을 올리는 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이미지 한번 좀 볼까요? 이미지
아까 먼저 보여드린 것부터 한번 이미지 한번 띄워주실래요? 아니요, 그거 말고요. 그 전에 거. 이거 먼저 하죠. 예. 예, 요거 한번 좀 먼저 그거 좀 띄워주시죠. 이게 지금 네, 이게 지금 그 제네바 회의에 가서 네. 이제 회의장 바깥에서 이제 양복을 입고 아주 점잖은 저 뒤에가 그러면 그 국제 회의가 열리는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앞에서 지금 사진을 찍은 사진으로 보이네요. 네. 이승만 대통령이 제네바 국제 연맹 회의 당시에 참석하기 전 찍었던 사진. 다음 한번 이미지 볼까요? 네. 네, 요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리튼이라는 영국 사람이 대표고 세계 주요국 대표들 6명인가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만주 문제의 실상을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는 보고서입니다. 여기 보면 제목이 어필 바이 더 차이니스 가버먼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지금 항의하고 있는 내용이다. 항의의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주국을 일본이 세웠어요. 1932년에. 네. 이 만주국이라는 게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는 보고서. 중국 입장에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다라는 거가 이제 정리가 돼 있고 그것이 200페이지 가량 되는 긴 보고서입니다. 저 전문을 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구할 수 있는데요. 저 전체 보고서 중에서 코리안즈 한인들하고 관련된 부분을 이승만이 다 발췌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잘된 것은 무엇이 있고 잘못된 것은 무엇이 있다라는 걸 정리한 게 코리안즈 인 만추리아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다른 이미지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이 책자입니다. 이 지금 자료인가요? 네. 더 코리안즈 인 만추리아. 이게 그래서 저기 자세히 작은 글자를 보면요. 리튼 보고서에서 발췌했다. 그리고 코멘트를 했다라고 그 조금 위쪽에 있는 글자들입니다. 아니 지도 위쪽으로. 제일 위에죠. 제일 위쪽으로. 예. 거기 보면 extracts from the written report. 리튼 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이고 with comments by 승만리. 그다음에 그 발췌한 것 중에 코멘트 뭐 잘된 것 못된 것을 붙인 게 이제 그 닥터 이승만 박사가 코멘트를 붙인 거다. 그래서 이 책자를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입장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자료로 국제회의 참가자들한테 다 논아줍니다. 근데 지금 만주의 한인들 리튼 보고서의 일부분을 참고해서 기초로 해서 저 만주의 한인들이라는 책자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1920년대 30년대 만주하면 만주에 이주한 한인들과 뭐 무장 독립운동 여기에다가 자유시 참변 사건도 떠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만주의 한인들에게 뭐 마치 무슨 평화로운 농사나 짓고 뭐 이주하면서 어려운 정도 있고 또 한인들과 중국인들의 갈등 뭐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자유시 참변까지 겪는 아주 복잡한 거고 아주 처참한 상황까지 있는데 이 상황도 좀 한번 설명해 그러니까 이제 주시죠. 3.1 운동이 벌어지고 나니까 네. 맞으면 우리 민족 전체가 이제 고무가 됐죠. 네. 영어로 인스파이어가 돼가지고 야 우리 진짜 독립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만주에서는 무장 투쟁이 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한인들이 이미 만주에 많이 가서 살고 있어요. 약 100만 정도가 이미 만주에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 100만 중에는 농사 짓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뭐 금광에 투자하는 사람, 뭐 온갖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독립운동 중에서도 무장투쟁하는 사람들은 이 공간이 무장투쟁하기가 제일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치안이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중국의 주권이 미치는 데라고 알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좀 말하자면 뭐 개판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국공 내전이 본토에서 중국 본토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만주에 미처 신경을 못 쓰는 상황이고 일본은 만주를 먹으려고 관동군을 이미 파견하고 있었을 때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만주에 이주를 해서 일부가 독립운동을 이제 막 그 우리 뭐 저 이주한 사람 중에는 막 신흥국어학교 같은 거 짓겠다고 만주로 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막 섞여 있는 게 만주인데 3.1 운동이 일어나니까 1919년에 일어나니까 1920년대에 그 3.1 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은 무장투쟁이 봉오동 청산리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전투의 실체에 대해서도 뭐 요새 논란이 많은데 하여튼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게 일정한 그게 얼마나 큰 성과인지도 또 논란이 되고 하는데 일정한 성과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아니 얘네들이 무슨 만주에 와서 독립운동을 한다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걸 제압하는 군사작전을 벌립니다. 군사작전을 벌리니까 정규군이 게릴라 부대 뭐 많지도 않은 게릴라 부대를 상대로 군사작전을 벌여서 이제 압박을 하니까 피해 다니느라고 이제 만주에서부터 소련 국경까지 넘어가는 그 루트로 피하게 되는 거예요. 피하는데 그 당시 소련은 러시아는 어떤 상태였냐면은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러시아 혁명 군대는 적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붉은 군대죠. 그렇죠. 그다음에 러시아 제국 그 혁명의 대상이 됐던 타도의 대상이 됐던 러시아 제국은 백군을 이제 그 군대는 백군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러시아 그러니까 맞으면 소련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는 적군이 장악을 하고 이제 혁명이 성공을 했는데 이 시베리아 쪽에 만주랑 국경을 닿고 있는 시베리아 쪽에는 아직도 백군과 적군이 싸우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뭐 그 넓은 땅에서 한꺼번에 혁명이 왕창 성공해가지고 순식간에 모든 게 뒤집어진 게 아니니까 이제 지금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만주는 적군과 백군이 헤게모니를 놓고 아직도 싸우고 있는데 이제 일본의 관동군의 작전으로 독립군이 소련 국경으로 피하게 되는 겁니다. 국경 쪽으로 이제 국경을 넘어서 소련으로 가면 관동군의 작전을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련 국경에 그때 뭐 자유시라고 요새는 스보보든인가 하는 스노보드 그런 지명으로 불리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독립군이 피해서 스보보든이요. 스보보든이. 스보보든이 예. 독립군들이 피해서 거기 갔는데 이제 독립군 입장에서는 이제 그때 지형을 이 군사 지형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본과 싸우는 우리 독립군은 이 소련의 적군과 백군 중에서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느냐 하는 거에서 당연히 이 일본과 싸우는 적군 편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독립군들은 적군을 말하자면 소련 공산당 군대를 악원으로 같은 편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일본은 이제 그러니까 소련의 백군 편을 들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 스보보드로 가서 이제 독립군들이 모여 있는데 이제 그때 홍범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국제 지형이 일본이 그래서 러시아랑 계속해서 그 백군을 편을 들면서 적군하고 싸울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이제 정리를 딱 해가지고 우리 적군이랑 싸울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적군하고 타협을 합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군 입장에서는 일본하고 싸웠으니까 적군이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러시아 적군이 일본하고 이제 뭔가 정치적 군사적 타협을 해버리니까 타협을 하고 일본이 요구한 게 뭐냐면요. 그러면 야 적군 니네 우리하고 안 싸울 테니까 대신 저 일본에 대해서 지금 반항하고 있는 독립군 니네가 좀 정리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적군이 그건 뭐 별것도 아닌데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무장 해제를 시킵니다. 스보보드니 소련 국경에 들어있는 그래서 적군하고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적군하고 같이 있는데 그 적군이 갑자기 돌아서서 우리나라 독립군 보고 야 니네 총 가진 거 다 내놔. 니네 자꾸 그렇게 사고 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독립군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짓 하는 거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일부는 말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지금 무장 해제를 당하면 이제 독립운동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제 적군이 말을 안 듣는 애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학살을 하죠. 그게 이제 자유시 참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엄청나게 몇백 명 되는 독립군이 죽어요. 그 과정에 그 독립군을 죽이는데 핵심 역할을 한 사람이 홍범도예요. 그쪽으로 이끌기도 했고요. 협조도 했고. 자, 좀 이따 리안님 주신 댓글은 조금 이따 이 지금 역사 대담 중이니까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만주에 잠깐만 마무리를 하면 그래서 만주에 있던 독립군은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무장 투쟁을 하는 이제 만주의 독립군은 20년대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거의 없어집니다. 만주의 독립군도 사실은 이제 아주 파편화된 소규모, 극히 소규모가 유격대 같이 게릴라 같이 그 만주의 그 험한 그 지형에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지 무리를 지어서 뭐 몇백 명 단위의 이런 이제 부대가 없어지게 돼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고
관동군이 점령하고 이제 만주국을 세운 거죠. 예. 예. 지금 자유시 참변 사건을 보면 국제 정세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새삼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1917년 전만 하더라도 적군이 러시아를 사실상 이제 혁명을 통해서 장악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일본과 당시에 러시아의 백군이 협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적군과 일본은 대항하고 싸우고 있었죠. 그러나 1917년 이후에 러시아와 일본, 러시아 적군과 일본이 협조하는 상황으로 국제 정세가 변화된 상황이 됐는데 그 변화된 정세를 잘 모른 채 우리의 독립군, 당시에 여기 우리 독립군에는 물론 사회주의자도 있었고 민족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이 수보보든이 자유시에 갔다가 그 적군에 의해서 참살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만큼 국제 정세의 변동성, 우리 주변에 있는 내부의 상황만 아니라 국제 상황이 어떻게 변해서 그것이 가까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진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이 자유시 참변 문제는. 근데 그 이전부터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의 침략에 만주국 설립, 즉 만주를 침략해서 점령하는 이것에만 그치지 않고 중국 이후에 이게 상당히 일본의 침략이 확산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잖아요.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말하자면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고 그게 그 우리가 아는 재팬 인사이드 아웃에서 진주만을 미국을 공격할 거다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지만 그거보다 지금 훨씬 이전이고 그거는 지금 1941년에 나온 책이고 지금 여기는 1933년 제네바 국제회의 때인데 이때 이미 이승만 대통령이 그 일기에 제가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 일기를 제가 영문으로 쓰신 일기가 있는데 그걸 제가 번역을 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일기를 잘 아는데 일기에 보면은 일본이 지금 대만을 먹고 조선을 먹고 만주를 먹고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일본의 이런 팽창이 여기서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일본이 지금 만주 먹은 걸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은 이제는 중국 본토를 먹고 동남아를 먹고 세계를 먹을 거다라는 얘기를 이미 이때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일기에 이승만 대통령 일기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일기에 보면은 그 누구누구를 만나서 노르웨이 대표 랭 박사 또 뭐 미국 대표 길버트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당신들이 지금 일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데 일본이 지금 저렇게 팽창하는 것은 그냥 동아시아에서 국지적으로 그냥 그 주변 영토만 차지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다. 저거 세계를 상대로 지금 전쟁을 벌이는 출발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정확하게 그 미래를 내다보고 얘기하는 거였죠. 그렇군요. 자, 오늘은 1933년 제네바 국제연맹회의 어떻게 개최됐고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활동을 했고 당시의 국제 정세는 어땠는지 이런 부분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제네바 국제연맹 회의 이후에 다음 주에 살펴볼 거 어떤 내용, 어떤 주제로 다룰 것인가요? 근데 이제 제네바에서 있었던 일 중에 또 이승만 대통령한테 중요한 일이 프란체스카를 만나는 겁니다. 인생의 중요한.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언론에 막 그 자기들 이제 우리의 입장을 막 홍보하는 저런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개인적인 삶에서도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프란체스카를 우연히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는 게 저 제네바 회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대한민국 초대 영부인을 이 제네바에서 만나는 그렇죠. 그 장면을 소개를 해주시겠군요. 예, 다음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프란체스카 여사와 만나고 어떻게 결혼에 이르는지 그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유적신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